보이는 거. 자, from 앞에 소가로 열고 컴마에서 닫을게요. 자, from earliest times는 자, 준우도 필기. 자, earliest times는 가장 초기. 이거 가장 초기를 뜻해요. 적어 보자. 이거 가장 초기. 그리고 times는 시대입니다. 시대. 가장 초기 시대에서 healthcare services에서 끊고 recognized에서 끊어봅시다. 슬래시 그어주세요. 자, 건우도 필기해야지. 지금 뭐하고, 너는 굳이 여기 넓은 데 놔두고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진짜. In modern times, 현대에는 the societal, 자, ascendancy, 사회적 우위. ascendancy에서 이 ascend라는 단어 많이 봤죠. ascend, ascend는 올라가다라는 뜻이거든. ascendancy니까 상승 혹은 우위라는 뜻입니다. 상승, 우위. 자, 중요 단어라서 어휘 포인트 할게요. 이런 단어를 다른 동의어로 바꿔서 낼 수 있겠다. 자, 그치? 자, 현대에는 사회적 우위가 medical professionalism에서 끊고요. 자, 이담아, 사회적 우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회라는 단어를 보면 제가 어떤 개념을 떠올리라고 했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위를 점했대요. 누구에 대해?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 의학적 전문성이죠. 자, 웬만하면 직역하세요. 의학적 전문성 혹은 직업이란 뜻도 있습니다. 의학적 전문성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위를 점했대요. 사회적 우위가 있다. 즉 사람들은 병원 치료랑 공중보건 중에서 뭐를 더 우월하게 여긴 거예요? 병원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거죠. 자, 사회적 우위가 메디컬, 의학적 전문성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병원 치료가 더 좋다, 병원 치료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비중을 병원 치료에다가 뒀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린 이미 결말을 알거든요. 공중보건은 똑같다라고 위에서 이퀄이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동일한 균등한 측면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누가 더 우월해야 돼? 우월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글의 결말은 이미 위에서 정해줬어요. 두 개 다 모두 다 동일한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가 주제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현대에는 사회적인 우위, 어떤 의학적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우위. 자, 이때 ascendance에다가 어퍼 포인트, has-caused-에다가 어퍼 포인트 할게요. SV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has-caused-에서 끊어주시고요. 야기하였습니다. 자, treatment sick patient에서 끊고. 자, 지연이 treatment 무슨 뜻이지? 그렇죠. 이거 명사로 치료란 뜻이에요. 어휘 포인트 할게요. 파란색 형광펜으로 treatment에다가 어휘 포인트. 야기했습니다. 치료를. 아픈 환자들의 치료를 야기하였다. 자, to 앞에 소가로 열고요. 그 다음 healthcare services에서 닫고요. provided 앞에 대괄호 열고. 이래서 너희가 싫어한 거구나. 안 보여가지고. 그 다음 officer에서 대괄호 닫겠습니다. 무조건 지울게요.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안 보이네. 자, provided에다가 이렇게 밑줄 그어주세요. provided. 자, 이때 ed에다가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지우야, ed나 ing, 형용사, 이 동사 뒤에 ing나 ed가 붙으면 뭐가 된다고 했지? 분사. 형용사, 그죠? 분사라고 부르는데 형용사가 돼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자, 다시 해석해보자. 여기는 윤지 해석해볼게. In modern times. 현대에는 사회적인 우위가 있었어요. 어떤 우위? 의학적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우위가 has-caused, 야기했습니다. 누가 뭐 하도록? 아픈 사람의 치료가. 자, 이때 to overshadow에다가 어퍼 포인트 할게요. cause는 특정한 문형을 만드는 동사잖아요. 자, cause가 어떤 문형 만들지?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이거는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cause가 야기하다라는 뜻인데, 자, 뭐뭐가 뭐뭐 하도록 야기하다.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현대에는 사회적인 우위, 의학적 전문성의 사회적 우위, 그냥 의사라고 할게요. 의사들의 우위가 야기했습니다. 누가 뭐 하도록? 아픈 환자의 치료가. 오버섀도우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버섀도우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요. 자, 그림자잖아, 섀도우가. 오버섀도우는 그림자가 위에 들이우는 거니까 가리다의 뜻이 돼요. 가리다. 가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방적 보건 서비스를. 자, 여기도 Preventive Healthcare Service에다 밑줄 긋고, 이게 바로 공중보건이잖아요. 공중보건.
자, 이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봅시다. 윤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4번 문장 한마디로 요약해봐. 간단하게. 현대에서 의사가 공중보건을 압도했다 혹은 이겼다는 거죠. 그죠? 요새 누가 손 씻기를 우선시하게해서 다 병원 가고 말지. 안 그래? 예방보다는 치료가 더 우선이 되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예요. 자, nevertheless 바로 뒤집어야죠. 양보절이 나왔으면 주제문에 반대되는 진술이 나오면 반드시 바로 뒤에 뒤집게 되어 있습니다. nevertheless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다 적으세요. 그럼에도. 안 했잖아요 이거. 자, 여러분 테스트한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지. provided는 ed 형용사로 앞에 있는 서비스를 수식하는 수식어구입니다. 대괄호는 수식이라고 했죠. 예방 보건 서비스. 옛날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많이 발전했네요 여러분. 감동이에요 감동. 자, 하랑이가 해석해봐. 하랑이 역시 말 안 했죠. 자, 알고 있는데 말 안 했지? 겨봐. 자, provided는 뒤에서 앞에 있는 서비스를 수식해요. 어떤 서비스야? 제공받은 서비스예요. 누구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야? less heroic figur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비유 표현이 나왔어요. 덜 영웅적인 인물들이에요. 자, 예시 들어볼까요? 덜 영웅적인 인물? 영웅적인 인물을 먼저 잡으면 그 반대 구도가 나올 것 같아. 영웅적인 인물은 그럼 뭘 것 같아? 의사죠. 그럼 의사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공중보건에 가장 많이 강요하는 사람이 누구야? 엄마죠. 손 씻어라, 마스크 쓰고 나가라, 이런 거 다 엄마가 하잖아요. 옷 깨끗하게 입어라, 손 씻고 밥 먹어라, 이런 것들. 엄마예요, 엄마. 덜 영웅적인 인물들. 자, 그래서 반대 구도를 잡으면 확실하게 어휘 문제는 풀기가 쉬워집니다. 이해가 안 간다? 반대를 한번 먼저 형성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덜 영웅적인 인물에서 제공되는 보건, 공중보건들, 이걸 가려버렸다는 거죠. 자, sanitary가 위생의란 뜻입니다. 아까 나왔던 하이진의 대용어입니다. 위생의, sanitary. 여러분들 손소독제 많이 쓰잖아요. 요새 코로나 이후에 손소독제 보면 sanitizer라고 쓰여 있어요. 위생제죠, 위생제, 청결제, 위생의. 자, 위생공학자들, 위생공학이라는 게 따로 공학으로 존재합니다. 학문 이름으로. 또 biologist는 생물학자, 또 governmental public health officer가 가장 직관적인 예시가 될 것 같네요. 저는 엄마라고 예시를 들었지만 비의사들은 다 해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학자, 기술자, 생물학자, 학자들도 되고요. 아니면 정부 공무원들까지. 이런 의사가 아닌 치료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강요하는, 제공하는 보건 서비스를 가려버렸다. 이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두 개 다 똑같이 중요한 거니까 하나가 하나를 가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역접이 나옵니다. 5번에다가 별표하고 삽입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런 게 삽입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The Quality of Health에서 끊으세요. 자, 준우도 집중. 자, 준우랑 제가 좀 이따 선물 줄게, 선물. 선물 준비해왔어. 진짜 좋을 거야. 진짜. 우와. 그렇죠.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에요. 자, 네. 누가 두드린 거 아니야? 귀신이라고? 제가 끄덕였어 근데. 자, 더 퀄리티 오브 헬스에서 끊고요. 주어의 핵은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그리고 대세다가 어퍼 포인트. 대세다가 대괄호 열고 enjoy에서 대괄호 닫고 퀄리티가 S, is가 V고 is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하랑이 해석해보자. The quality of health. 건강의 질은 어떤 건강? 인간의 인구. 자, 인간 인구니까 그냥 인류라고 번역하면 돼요. 인류가 enjoy, 즐기는 건강의 품질은, 질은. 주어의 핵은 quality였고 is가 동사가 되겠죠. 자, 건강의 질은. 자,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attributable에다가 어휘 포인트, to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자, attribute to를 그냥 하나의 attribute to라는 동사고 많이 외우잖아요. 뭐뭐에 기인하다, 뭐뭐에 탓으로 돌리다인데 이것도 형용사가 되었지만 그 습성을 못 버리고, 동사 습성을 못 버리고 전치사 to를 함께 썼습니다.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하랑이.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질은 어떤 건강? 인간이 즐기는, 누리는 건강은, 자, attributable. 뭐뭐에 기인하다. 자, 적어주세요. 뭐뭐에 기인하는.
뭐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전치사 to와 함께 쓰는 게 핵심입니다. attribute는 to랑 어울리니까요. 자, 덜이라고 less는 동그라미로 이제 표시하겠습니다. 덜 탓으로 돌려집니다. surgical dexterity 나왔는데, 자, 이것도 대용어예요. 앞에서부터 키워드 흐름을 못 잡으면 놓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희서야, surgical은 자, 수술의란 뜻이거든요. surgeon이 수술을, 이거 배 째는 사람이잖아요. surgeon, 의사예요, 의사. surgical도 의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외과적 dexterity는 기민함이란 뜻인데, 민첩함, 기민함.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외과적 기민함, 수술적 기민함. 이게 뭐야? 수술 잘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의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의사에게 덜 탓으로 돌려진다. 의사에게 기인한다. 덜 기인한다. 자, 다시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질, 인간이 누리는 건강의 질은 수술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가 더 중요하겠어? 공중보건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암 걸려서 수술할 일은 별로 없어, 확률적으로. 근데 감기 걸려가지고 독감에 걸려가지고 손 안 씻어갖고 눈병에 걸리고 귀병에 걸리고 감기 걸릴 확률은 매우 높잖아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암이 아니라 감기다. 알겠죠? 감기라고. 왜 팔은 왜 그렇게 됐어? 저요? 다쳤어요. 너 저 흉 엄청 남겠다. 어? 그러니까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도대체?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났다고? 그래. 너가 친 거야, 치인 거야? 치였다고? 아, 그래? 그분도 상대방도 다쳤어? 아니요, 튀었어요. 꽹손이 당했어? 그럼 신고해야지. 거짓말이에요. 아, 그래? 아, 거짓말이구나. 역시. 자, 좀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만 하면 그런 거 안 생기잖아. 응? 자, 다시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누리는 건강의 질은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죠. 레스가 붙었으니까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덜 탓으로 돌려집니다. 외과적 기민함, 수술적 기민함이라는 거 아니면, 자, 다 의사를 상징하는 단어들일 거예요. 안 봐도 그냥 끝난 거나 다름이 없죠. 얘도 의사를 상징해야 되니까 innovative pharmaceutical product는 혁신적인 약학 제품, 혁신적인 약이죠. 이것도 의사가 만드는 거야. 여러분, 약은 약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약사는 약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약을 만드는 건 의사와 생명공학자들이죠. 아니야? 자, 혁신적인 약학적 제품, 이것도 결국은 그냥 의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마지막, 자, 이게 생명공학입니다. 바이오 엔지니어. 생명공학. 뜻 다 적을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모를 것 같아서. 이건 혁신적인. 단어 모르는 건 사전으로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팔마스티컬은 약학의란 뜻, 의학이란 뜻도 있어요. 약의, 의학의. 자, 그리고 프로덕트는 제품. 그리고 생명공학 장비들. 자, 대낮에 소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끝에 닫을게요. 끝에 위치 앞에 서비스에서 닫아봐. 자, 그러면 뭐뭐라기보다 라고 대니 이제 반대 대립구도를 잡아야 되니까 의사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가 돼야 되니, 하랑이? 공중보건이 돼야 되거든요. 이 된 다음엔 세 개 모두 공중보건이 나와야 될 거야. 자, 한번 볼까요? 된 다음에 the ability of public sanitation. 어휘 포인트 할게요. 이게 바로 공중위생이죠. 적으세요. 이것도 콜로케이션입니다. 공중위생. 어우, 글이 많이 어려워졌지? 1학년에 비해. 그 스위즈는 소세지 아니고 이거 폐수. 그리고 폐수관리. 여러분, 옛날에 질병의 대부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이거 100년도 안 됐다. 한 150년 됐겠다. 150년. 그죠, 물이었어요. 1900년 초반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냥 온 사방이 다 똥밭이었대.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었어. 150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 어디서 싸요? 그냥 문 열고 바깥에서 그냥 싸고 들어오는 거야. 그 길바닥이 다 똥천지였대요. 심지어 유럽인 프랑스조차도.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향수가 발달했대. 프랑스에서. 몰랐어? 그걸 가리려고 귀족들이. 몰랐어요? 똥에다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똥에다가 향수를 왜 뿌려? 몸에다가 뿌려야지.
난 냄새가 배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힐도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그거래. 똥 튀길까봐. 그렇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특정 마을에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어떤 의사가 이 원인이 없잖아. 사실 이게 거의 막 그 유령들이 들려 막 귀신 들려서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오해가 많이 퍼져 있었는데 빨리 갔다 오세요. 그래서 귀신들이 들렸다라는 막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어떤 의사가 물에서 원인을 찾은 거야. 물의 세균이 이제 그 원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을 위생적인 물로 바꿔서 이제 공급을 했더니 다 나은 거죠, 사람들이. 콜레라가 그때 한창 창궐했을 때. 그때부터 오폐수 관리를 시작했고 공중 위생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사람들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폐수 관리, 갑자기 왜 폐수가 나오냐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배경 지식. 자, 그리고 서비스. 폐수 관리와 서비스인데 이것도 봐봐. 단어 솔직히 매니지먼트 앤 서비스를 한 단어처럼 보는 건데 이거 해석하든 말든 상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시들은 그냥 다 버려도 진짜 1도 상관이 없어. 주절에서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나머지는 안 보는 게 맞아요. 모의고사 풀 때는 적어도. 여러분 이거 다 봤죠 어제? 그죠? 버려야 될 문장은 깔끔하게 버려야 돼. 모의고사는 내신은 다 볼지 몰라도. 커마 위치에서 위치 앞에 대괄호 엮게요. 그리고 다음 끝에 닫겠습니다. 역시 계속 예시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위치는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위치. 컨트롤에다가 어휘 포인트. 어휘 포인트.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죠. 대기 오염과 drinking water는 한 단어입니다. drinking water. 얘는 식수란 뜻, 식수. 대기 오염과 식수와 그리고 도시 소음공해죠. 도시의 소음과 food, 인간 섭취를 위한 음식까지. 자, 다 봐봤자 의미가 크게 없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장에서 아마도 정리해 줄 겁니다. 이 글의 주제문이 반복되겠지요. 자, 종현이 The human right. 얘도 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인권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인권은 to 앞에 소가로 열고 그다음 health에서 닫고 highest attainabl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EST 동그라미하고 가장 높게 획득 가능한 적어주세요. 가장 높게 획득 가능한 스탠다드 헬스는 스탠다드가 기준이죠. 건강의 기준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어퍼 포인트로 휴먼 라이트에다가 밑줄. 글이 어렵다. 자, 가장 높게 획득 가능한 인간의 기준은 가장 높게 획득 가능한 건강 기준의 인권은 자,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키워드만 남겨야 돼요. 자, 윤지 이 많은 단어 중에서 한 단어만 남겨볼게. 두 단어 남기 너무 기니까 두 단어만 남길게. 뭐랑 뭐 남겨볼게. 화가 났구나, 진짜. 네. 두 단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연습을 해야 돼. 이 많은 수식어구가 붙어있는 긴 주어에서 핵심 키워드 딱 두 개만 남겨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건강이랑 인간 인간의 건강이죠. 인간의 건강. 혹은 하나만 남긴다면 건강 하나 남겨도 상관이 없었어요. 아마 어제 봤던 시험도 제가 아직 풀어보지는 못했는데 어제 봤던 시험도 그냥 뻔해요. 사실은 주어의 핵심 키워드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다 미사 여구들 사적들을 막 붙이거든. 하나만 남기고 가볍게 해석을 하면서 나아가야 돼. 일단 논리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인간의 가장 높게 획득 가능한 기준에 대한 인권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건강은 depends on 달려있다. 뭐라고요? 나한테 물어봐야지. 너희들끼리 물어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돌고 도는 거예요. 자, 저한테 물어봐요. 뭐가 괜찮다고요? 이서가 명답을 해줬구나. 역시. 자, depend on은 의존하다의 뜻입니다. SV 표시할게요. 인간의 건강은 의존합니다. Public Healthcare Service에서 끊고 이것도 단어 길게 늘어져 있으면 핵심만 공중보건에 혹은 보건에 의존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노레스덴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이건 어퍼 포인트 할게요. 이 비교급 관용 표현인데 자, 생각보다 외우기가 힘듭니다. 노레스덴. 자, 예전에 제가 코덱스 할 때 진짜 잠깐 자, 빨리 앉아. 자, 코덱스 할 때 아주 잠깐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자, 하랑아. 노가 무슨 보호야, 노?
마이너스 부호지. 그러면 레스는 마이너스 부호지.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어떻게 돼? 플러스 되죠. 이중부정이에요. 그래서 비교급 관용 구문인데 사실 관용 구문이니까 암기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하거든. 근데 암기하기 쉽지가 않아. 왜냐면 노레스는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뜻이 다르고 떨어져 있을 때 뜻이 달라.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외워야 될 표현들이 한 10개는 넘어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 드릴 텐데 쉽게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레스덴이 붙어 있으면요, 노와 레스를 같이 지워버리면 돼요. 그냥 플러스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지워도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하랑이 해석해 볼게요. 인간의 권리는 건강 기준에, 획득 가능한 건강 기준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즉 인간의 건강은 의존한다. 자, 답은 알고 있죠? 뭐에 의존하겠어? 두 개 모두에 의존을 해야 돼요. 두 개 모두. 하나는 의사, 하나는 공중보건. 그럼 어디에 의존한대? 공중보건에 의존한다로 일단 하나 나왔죠? 근데 노레스덴이 나왔죠. 자, 노레스덴은 직역을 하게 되면 적어주세요. 자, 노레스덴은 직역을 하게 되면 노와 레스가 일단 둘 다 마이너스 의미니까 뭐뭐보다 덜하지 않은이고요. 너무나 덜하지 않은. 자, 이 덜하지 않다라는 건 그 부등호 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 같거나 높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높은 거 생각하면 너무 헬로 가기 때문에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같은 거. 뭐뭐보다 덜하지 않다는 건 뭐뭐와 같은입니다. 뭐뭐와 같은. 그래서 노와 레스가 함께 묶여서 마이너스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 플러스 의미로 전환이 돼요. 자, 뭐뭐와 같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간의 건강은 의존합니다. 공중보건 서비스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퀄 부호예요. 또 누구랑 똑같다? 어디에도 의존하게 돼요. 의사가 나와야죠. 닥터라고 바로 하나만 가져가면 끝나겠네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번역하지 말고 닥터스 앤 하스피셜로 묶여 있으면 그냥 닥터 하나만 보고 넘겼으면 돼요. 의사와 병원의 기술과 장비에도 똑같이 의존한다. 자, 앞으로는 노레스덴 나오면 이퀄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돼. 이퀄. 똑같다. A와 B가 같은 거 혹은 더 많은 걸 얘기할 때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뭐뭐보다 덜하지 않다라고 번역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헷갈려요, 솔직히. 뭐뭐보다 덜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최소한 같다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의미로 같다로 번역하시면 되겠다. 첫 문장부터 너무 어려운 게 나왔죠? 이거 7배속이지. 그지? 맞지? 일부러 이런 것만 골라오는 것 같아. 진짜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착해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진짜 캐대언 때 진짜 저 폭발할 뻔했잖아요. 캐대언 영자 신문 15개 갑자기 나눠주고서는 그거부터 시작했거든. 학기 초에 15개 채우에 내가 워크북만 150페이지 다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이거 안 낼 거야 얘들아, 갑자기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아직도 맺혀 있었어. 자, 다음 질문 볼까요? 자, 다음 질문. 자, 하랑이 첫 번째 문장. 아이, 진짜 돌아가면서 뭐 하는 거지? 뭐 맡겨놨어. 저기 지금 엽떡 먹고 들어오는 거지, 니들. 자, 두 번째 질문의 첫 줄입니다. There are several reasons에서 끊어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reasons 다음에 y 앞에 대괄호 끝에서 닫고 upper 포인트는 y입니다. 자, 이 y가 앞에 있는 reasons를 수식하겠죠. 자, 여기는 지안이 해석해보자. There are several reasons. 어떤? 그렇죠. be effective에서 effectiv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요. 자, not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휘 문제 어떻게 내냐면 not과 effective를 합쳐서 뒤에다가 ineffective를 쓸 수도 있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not이 빠지면서 in이 될 수도 있습니다. ineffective.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는 의미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자, 주제문 첫 줄에서 정리하라고 했죠? 이것도 다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윤지야, 첫 번째 문장 보고 주제문 정리해봐. 도움은 효과가 없다예요. 없을 수도 있다. 맞아요. 조금 극단적으로 할게요. 도움은 효과가 없다가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도와주는 거 별로 안 좋다예요. 자, 이유가 이제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가능한 이유는 이즈에서 끊어주세요. that에서 한 번 더 끊고 receiving help, QB, blow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blow는 이게 불다란 뜻이잖아요. 동사로. 근데 명사로는 주먹을 날리다 또는 타격이란 뜻입니다. 이게 주먹을 날리다라는 뜻이 있어, 블로우가. 그래서 명사로는 타격이란 뜻이에요, 블로우. 타격. 글씨 왜 이래? 자,
자, 타격이에요, 타격. to self-esteem 앞뒤 소가로 자존감이죠. 자존감에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도와주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보다 타격이에요. 갑자기 이거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요. 선생님이 학원을 했었잖아. 근데 생각보다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물론 학원을 다니면 솔직히 상위 30%야.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학원을 다니기 힘든 애들이 되게 많아.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많거든. 나도 이제 운영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단은 부모님이 일단 이제 한국에 안 계셨고, 그리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힘들게 자란 친구가 있었는데 학원비를 거의 한 5달, 6달 이렇게 밀린 친구였어. 근데 나는, 내 딴에는 이 친구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길래 이제 상담을 해봤더니 이제 약간 가정 형편이 좀 많이 힘들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도 되게 잘했어, 열심히 하고. 근데 좀 많이 안타깝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님, 제가 일단은 이 친구는 정말 가르치고 싶어서 장학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나는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 근데 어머님이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 진짜 엄청 화를 내셨어, 나한테. 선생님 진짜 그러시는 거 진짜 큰 실수십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뭐 3잡, 4잡을 하더라도 제 아이는 제가 가르칠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동정하시지 않으셔도 저희 충분히 제 힘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근데 내가 그때 진짜 머리를 꽝 하고 맞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내 딴에는 정말 선의였는데, 정말 좋은 마음이었는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큰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무조건 받아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돌려서 얘기한 건데, 그만큼의 값어치 이상을 해줬던 것 같아. 오는 친구들에게 제가 간식을 더 많이 사주고, 밥을 사주고, 오히려 더 문제집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좀 베풀었지, 그때 원비를 안 받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자존심의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네, 제가 내린 교훈, 제가 배웠던 교훈이었습니다. 네. 너무 마음 아프다. 4만원치 채워놨는데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됐어요. 자, 다음 Recent Study of Christopher Burke and Jessica 고렌에서 끊고 유니버시티에서 끊을게요. 항상 사람 이름 나오면요, 그 사람에 대한 부연 정보들이 줄줄이 뒤따르거든. 뭐 대학 이름이 나올 때도 있고, 네? 네. 학교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 이름이 길 수도 있고요. 학과 이름도 이제 이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장소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무조건 이런 부가적인 정보들은 다 버리고 주어의 핵만 남기는 거예요. 연구 하나가 정도만 남기면 되고, 그 다음 이그제민드가 동사죠. 발로 일로 점프를 해야 돼요. 바이부터 유니버시티까지 앞뒤 소가로. 이 사람이 했던 최근의 연구, 이 사람 전문가계 비전문가계. 당연히 진짜 맥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라 너무 힘들다. 자, 비전문가면 일반인이잖아. 일반인의 이름을 여기다가 왜 넣겠어 지금 모의고사 지문에. 박지우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모의고사 지문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 권위가 없는데.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똑똑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여기 들어간다는 건. 아유, 장래 후보생이군요. 지우 기대할게, 모의고사 지문에서 볼 수 있기를. 자, 최근의 연구가 조사했습니다, 이 가능성. 자, 여기 지시어 나왔기 때문에 삽입 포인트예요. This possibility. 어휘 포인트하고 별표 삽입 적어주세요. 어떤 단어랑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 One possible reason. 여기랑 같이 연결하면 딱이죠. possible, possibility가 연결이 되잖아. 삽입 문제를 특히 내신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내용과 내용으로 정리하면 사실 되게 헷갈리거든. 단어로 정리하면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만약에 내일 우리가 지금 하루 직전에 직보 때 정리를 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삽입 문장 후보를. 그러면 전날에 우리 possibility랑 더 possible reason 연결을 해봤으면 다음날 시험에서 무조건 보여요, 이 포인트들이. 하루 전에만 해도. 자, according to 앞에 소가로 열고 트랙트에서 닫고, to 앞에 소가로 model에서 닫고. 아유, 지우 덕분에 감기 걸리겠네, 선생님. 자, help, be perceived. 자, 그 다음 B랑 ED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help가 명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주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threat는 위협이란 뜻이죠. 자, 이거는 좀 뭔가 용어가 특별해서 threat to self-esteem model까지 쭉 밑줄 긋게요. 이거 우리 며칠 전에 본 거다. 이담아, mode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개념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모형, 실험이라고 했죠. 과학 또는 실험을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모형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실험 용어로 쓰여요. 실험의 설계 전체를 모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모형, 모델. 그러면 자존감 모형, 자존감 실험이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자존감 실험에 대한 위협은 위협 모델 이론이라고 되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죠. 어쨌든 자존감에 관련된 실험이에요. 이 실험에서 help, 도움이 플러스로 인식될까요? 마이너스로 인식될까요? 마이너스로 인식돼야지 주제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실험이 도움이 되거나 사랑스러운 것으로, 애정스러운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라고 플러스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 포인트 잡아주십시오. 자, supportive는 도움이 되는 이란 뜻이고, 그리고 loving은 애정어린, 사랑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주제문의 방향이라면 사실 마이너스 형용사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여기 가능성을 나타내는 양보 구문이잖아요. can be, 뭐일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반드시 뒤집는 성분이 나와야 돼. 자, 애정이 어리거나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또는 it can be seen에서 끊고요. 자,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여기가 아마 어휘 포인트의 핵심이 될 겁니다. threatening. 자, 준우야, threatening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살이 빠졌냐? 살이 빠졌지. 몇 개 편? 아니, 농담. 자, threatening은 볼펜 매출 긋고.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모르겠다고요? 왜 목소리를 잃었어 쟤? 하랑이가 본을 보여줘. 자, threatening 무슨 뜻이야? 어휴, 한 10배는 더 크네. 자, threatening은 위협적인 ing부터. 자, 하랑이가 옛날에 목소리가 거의 이제 보청기를 껴야 될 정도였는데 이제는 들리네요. 좋아요. 발전했네. 자, 위협에 따르면 자존감 모형에 따르면 자존감 위협 모형에 따르면 실험에 따르면 도움은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거나 사랑스러운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지만 또는 이것이 위협적으로 여겨질 수 있죠. 뒤에 나오는 게 진짜 주제문이죠. 위협이 될 수 있다. 자, if 앞에 소가로 열고 끝에 닫아주세요. 그 도움이 해석된다면 이때 is랑 그리고 interpreted에다가 밑줄 긋고 is랑 ed 동그라미 할게요. 그 도움이 해석된다면. 자, implying은 암시하는 것이죠. 암시하는 것. 그리고 어휘 포인트는 incompetence입니다. 자, 여기 필기할게요. implying은 암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incompetence는 무능함입니다. 무능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위협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가 무능하다는 느낌을 받게 하면 오히려 도와주는 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함부로 막 도와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according to. 그치? 자, 그 다음 지연이 according to 앞에 소가로 열고 컴마 닫아볼게요. go and. 자, 이 사람들에 따르면. 자, 이 사람들 전문가니 비전문가니 지연이. 일단 모의고사에 나왔으면 전문가예요. 범죄자니면 전문가라고 했죠. 이 사람들에 따르면. 자, 그러면 도움은 주제문을 향해야 되니까 도움은 플러스로 묘사돼야 돼, 마이너스로 묘사돼야 돼. 주제문이니까 마이너스로 묘사돼야 돼요. 그래서 support에다가 upper point 그리고 is be seen 에다가 upper point 할게요. is likely까지 포함할게요. 미안합니다. is likely to be seen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그리고 be likely to 부정사가 나왔고 be랑 en에다가 동그라미 할게요. 수동주의라고 적겠습니다. 어법 문제 나온다면 여기 BPP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수동주의. 자, 지연이 다시 해석해보죠. support부터. 애정은 특히 likely to be seen 보여집니다. 뭘로? as threatening 앞뒤 소가로 threatening에다가 어휘 포인트. 뭘로 보여줘? 위협적인이죠. 위협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if 앞에 소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area에서 닫아주세요. 만약 이것이 영역에 있다면요. 영역. 자, area는 영역이란 뜻입니다. 자, 대답해 대괄호. 그리고 defining에서 대괄호 닫겠습니다. 그리고 대세다가 노란색 형광펜 표시할게요.
자, 다시 해석해보자, 지연이. 이 사람들에 따르면 도움은 특히 여겨집니다.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그것이 영역 안에 있다면. 어떤 영역? 자, 여기 뒤에 수식어구로 self-relevant와 self-defining이 나왔거든요. 자신과 관련된 이란 뜻이고 self-relevant.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앞에 주절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는 self-defining은 자기를 규정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기를 규정하는. 자, 대용어 퀴즈. 윤지, 앞에서 어떤 단어를 상징하는 걸까? 이 두 단어는. 그렇죠. self-esteem이죠. 자, 대용어를 연결할 줄만 알면 사실 어려운 문장이 절대 아니에요. 자존감과 관련 있으면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희서 거의 이제 눈이 멀어가는 주름살 생겨. 그냥 안경을 쓰고 다녀. 봐봐, 종현이처럼 아예 포기하든가 필기하는 거를. 자, 자신과 관련된 또는 자기를 규정하는. 얘는 자존감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두 개 모두 자존감의 영역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연결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했을 겁니다. 자기와 관련된, 자기를 규정하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대용어를 연결하는 이 포인트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that is 앞뒤 소가로 표시할게요. 즉이란 뜻이고요. 즉 in an area 앞뒤 소가로 영역이죠. where 앞에 대괄호 끝에 닫고 where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where은 뒷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있는 area를 수식해요. Your own success and achievement에서 끊고 너 자신의 성공과 성취가 자, especially important에서 important에다가 어휘 포인트 중요한 영역이죠. 자, 뒤에도 사실 큰 의미 없죠. 결국은 이 where이 수식하는 영역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그 한 단어를 자신의 성공과 성취가 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당연히 성공한 영역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됐죠? 자, 다음입니다. 또 나왔어요. receiving. 도움을 받는 것은 with 앞에 소가로 task 닫고 자, 이번엔 지안이 self-relevant task 한 단어로 바꿔봐. 5초 전에 했는데 한 단어로 바꿔봐. 자기와 관련된 업무. 자존감이라고요. 자존감. 왜 그러는 거야? 자존감. 자기와 관련된 업무는 자존감과 관련된 업무예요. 그치? 자존감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거 플러스 개념이니 마이너스 개념이니?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뒤에 빈칸 뚫려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단어가 나오겠죠. 논리 독해 하셔야 돼요. make 그리고 feel 이렇게 밑줄 긋고요. 어휘 포인트는 bad입니다.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나왔고 그리고 feel 다음엔 당연히 마이너스 단어인 bad가 들어가겠죠. bad를 그으로 바꾸는 게 여러분의 시험 문제고요. 자, 다시 해석해보자. 시안 해석해볼게요. receiving은 즉 자존감과 관련된 도움을 받는 것은 너를 기분 안 좋게 만들어줍니다. about yourself 앞뒤 소가로 그 다음에 this can undermine 역시 마이너스 논리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undermine이 나왔고요. 자, undermine 무슨 뜻이니 지안이? 그렇죠. undermine은 자 mine이 지뢰란 뜻이 있어요. 지뢰. 나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도 있지만 지뢰란 뜻도 있어. 그래서 지뢰를 밑에다 깔아놓는 거예요. 밟으면 어떻게 되냐 하랑이. 밟으면 어떻게 되냐고. 지뢰를 밟으면 이것까지 알려줘야 돼. 지뢰를 밟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손상을 입죠. 자, 뭐뭐를 손상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지뢰를 깔다야. 광산이란 뜻도 있죠. 자, 다시 해석해보자. 마인크래프트. 광산 만들기. 자, 해석해볼게요. 하랑이 해석하라고, 하랑이. 너 몰티저즈 다 토해놓고 가. 자. 볼륨이 다시 줄었어요. 자존감과 관련된 도움을 받는 것은 너를 기분 나쁘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마이너스 단어죠. 손상이 입힐 것입니다. 플러스를 손상시키겠죠. 그러면 잠재적 긍정적 효과를 손상시킵니다. 자, 이때 potential은 잠재적인이란 뜻 혹은 과학 용어로는 위치 에너지의란 뜻이고요. 긍정적 영향을 손상시키겠죠. 여기도 네거티브로 바꾸면 오답이 되겠다. 긍정을 손상시켜야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자, 도움에 대해서.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예시 나왔죠? 예시는 사실 실전에 했으면 저는 아예 안 봤을 것 같아요. 앞문장이 주제문일 테니까 주제문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면 if 앞에 소가로 rest, in part 앞뒤 소가로 on 앞에 소가로 ability에서 닫아보세요. 자, 소가로부터 다 표시하고 자, 지우 해석해보자. 예를 들면 만약 너의 self concept는 자아 개념입니다. 만약 너의 자아 개념이 rest 놓여 있다라는 뜻이야. 이것도 과학에서도 많이 쓰여요. rest는 upper point하고 이런 형식이고요. 자아 개념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자아 개념이 rest는 쉬다의 뜻도 있지만 놓여 있다의 뜻이 있어요. 놓여 있다. 자, 다시 해석해 보자. 지우. 예를 들면 너의 자아 개념이 놓여 있다면 부분적으로 너의 요리 기술에. 자, 이것도 대용어 연결해 볼게요. 자, 지우야. 자아 개념은 어떤 단어의 대용어일까? 그렇죠. 자존감이죠. 계속 연결해야 돼요. 끝까지. 모든 문장 다 연결하면서 끝내야 됩니다. 자, 만약 너의 자존감이 요리에 놓여 있다면, 요리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이 요리예요. 요리에 놓여 있다면, 저 하락이는 다음 시까지 안경 안 쓰고 오면 집에 돌려보낼 거야. 자, 요리 기술에 놓여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찡그려서 볼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해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수업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렇게 너 안경 쓰고 와. 이 전쟁에 나가는데 총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거는 눈이 없는 거는. 자, 계속 해보죠. 예를 들면 해봐봐. 해석해봐봐. 해석. 너의 훌륭한 요리 기술에 놓여 있다면 이것은 블로우에다가 어휘풀 또 나왔죠?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니 지우야? 블로우. 아까 나왔던 단어잖아요. 그건 flow고 얘는 타격입니다. 타격. 마이너스 단어예요. 타격. 뭐 데미지 같은 단어를 넣어도 틀리지 않아요.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to 앞에 소거로 이고 닫고요. 이고도 어휘 포인트 할게요.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자아인데 얘 역시 자존감의 대용어죠. 자아. 자존감에 타격이 된다. 자아에 타격이 됩니다. 자, 왼 앞에 소가로 열고 게스트에서 소가로 닫아보세요. 언제? friend. 친구가 help. 도와줄 때 너를 준비하도록. 자, 도움 항상 좋은 거 아니라고 했죠? help에다가 어퍼 포인트 그리고 뒤에 나오는 prepare에다가도 어퍼 포인트 할게요. 친구가 도와줄 때 준비하는 걸. 자, 식사. 손님 식사를 도와주는 걸 준비할 때. 자, 내가 요리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옆에서 친구가 자꾸 간섭을 해. 아, 야, 이거 이때 나 갑자기 이거 생각나는 게 또 있어. 좀 이따 썰 말해줄게. 친구가 옆에서 자꾸 간섭을 해. 난 요리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자존감 타격 입으니까 오히려 도와주는 게 짜증나는 거죠. 역효과를 내는 거죠. 자, because 앞에 소가로 열고 끝에다 놔주세요. because is suggest에서 끊고 이것이 암시하기 때문에 suggest는 제안하다의 뜻도 있지만 말하다, 암시하다의 뜻으로 훨씬 많이 씁니다. 말하다, 암시하다. 이것이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You are not the master. 너가 마스터 셰프. 너가 자, 수셰프, 마스터 셰프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You saw you were 앞뒤 대가로 표시할게요. 자, 여기서 you thought는 앞뒤 소가로 표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삽입이라고 적어주세요. You thought는 삽입입니다. 삽입. 너가 생각하기에 라는 삽입구예요.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그랬던. 자, 여기서 you were가 앞에 있는 마스터 셰프를 수식하는 거죠. 자, 어려운 문장입니다. 다시 해석할게요. 하랑이 해석해보자. 이게 제발. 예를 들면 만약 자아 개념이 놓여 있다면 부분적으로 너의 요리 기술에 놓여 있다면 이것은 타격이 될 것이다. 너의 자아에, 너의 자존감에 타격이 될 것입니다. 언제? 너의 친구가 준비하는 걸 도와줄 때, 손님 식사를 준비하는 걸 도와줄 때. 뭐 때문에? 대답하는 와중에 먹는 건 뭐야? 자, because 네. because 집중해 박지우. 자, because 이것이 암시하기 때문에 너가 마스터 셰프가 아니라는 것을 너가 생각했을 때 너가 그랬던. 있죠? 수식어군데 마지막에 you thought를 지워야 돼요.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그랬던 마스터 셰프.
됐죠? 자, 오늘도 한 지문이 또 끝났고요. 자, 세 번째 지문을 볼까요? 뭘 박수를 치고 있어. 세 번째 볼 건데. 뭔 쉬는 시간? 네가 중간에 나갔잖아 아까. 그래서 없어졌어 쉬는 시간. 자, 오늘 4개 나가야 돼. 4개. 아우, 근데 구암고는 진짜 선생님들이 다른 거보다 범위를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처음부터 알려주지. 안 그래? 그냥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라 그래. 시험 문제를. 애들만 헷갈리게. 저 박쥐 핸드폰 부셔버려야겠다 저거. 한 번만 더 하면은 준우 폰이랑 바꿀 거야 너. 유심 바꿔서 줄 거야. 자, 아 손해야? 아 그래? 자 시작할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윤지 떠들지 말고 자 윤지가 해석할게요. 벌로. 자 원에다가 원 베네핏에다가 어퍼 포인트하고 S 표시. 한 가지 혜택보다는 이점으로 갈게요. 이점. 한 가지 이점은 뭐와 뭔지 자 여기 뒤에 두 단어는 어휘 포인트하고 중요 단어입니다. 키워드이기 때문에 뜻을 그냥 외울게요. reason은 자 이유란 뜻이고요. 이유 근거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냥 이유라고 번역할게요. 쉽게 이유와 그리고 argument가 논거 또는 주장이란 뜻입니다. 주장. 이유와 주장. 사실 우리말에선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주장과 근거, 주장과 이유라고 하는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이유와 주장에 대한 한 가지 이점은 is that 에서 끊고 해석 그들이 faster 그렇죠. 육성하다, 조장하다의 뜻입니다. 육성하다, 조장하다. 그 humility는 겸손이죠. 겸손. 자, 겸손을 조장한다. 겸손을 육성한다. 자, 첫 문장에서 끝내라고 했어요. 특히나 두 번째 문장이 예시기 때문에. 자, 윤지가 주제문 정리해봐. 정리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힘들어져요. 해봐. 이유와 주장이 오고 가면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면 이건 사실 이유와 주장을 순서를 바꿔야 좀 더 이해가 쉬워.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면 겸손함이 길러진대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건 예시를 보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문장이에요. 완벽하게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건 못 알아들으라고 써놓은 문장이야. 여기선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예시가 바로 나왔다는 건 결국은 이 예시를 보고 다시 한번 올라오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자 볼까요? if 앞에 소가로 arguing에서 닫아봐. 자 대용어 연결은 그래도 해야 돼요. 지안이 두 사람이 disagree는 반대하다입니다. 동의하지 않다로 외우지 마시고요. 반대하다로 외우세요. 만약에 두 사람이 반대한다면 자 arguing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말싸움하다로 외우지 말고 논쟁하다로 외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논리적인 투쟁이죠. 말로 하는 거. 논쟁 없이 자 반대를 하고 있다면 자 그럼 여기 arguing은 어떤 단어에 대용할까? 지안이 그렇죠. 너무 잘했습니다. reason과 argument를 합쳐서 arguing으로 가야 돼요. 이거 없이 하고 있다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왜냐면 이거 이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이거 없이 가는 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ll day do에다가 어퍼 포인트. 이제는 뭔가 좀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all day do가 어퍼 포인트.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통으로 밑줄 그을게요. 그냥 통으로. 구암고 서술형 저도 이제 구암고가 이제 횟수로 3년차인데 진짜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냈었거든. 이런 특수어법, 뭔가 고급 문법 나오면 무조건 냈어요, 그동안에. 예외가 없었었어. 자, all day do에다가 아마 이번 시험에 강력한 서술형 후보입니다. S 표시할게요. day do는 앞뒤 대가로, is가 V 표시. 그럼 뭔가 좀 이상함을 느껴야 돼. 주어가 우리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동사는 is죠. 그럼 보어에는 동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동사는 2개 연속으로 못 나와요. 그지? 그럼 이 예는 원래 어떤 형태가 됐어야 돼, 지안이? all day do가 주어고 is가 동사니까 to 예 분사라니? 분사도 올 수는 있죠. 근데 옐링이라는 동명사가 오거나 to 옐이라는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나왔어야 돼요. 이거 특수어법입니다. 적을게요, 여러분들. 쉽게 적을게요. all 플러스 do what 플러스 do 이렇게
주어가 올 do나 what to로 조합이 되어 있으면요. 보어에서 투부정사의 to 생략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되게 특수한 문법입니다. 자,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자, all과 do 또는 what과 do가 주어로 나와 있으면 보어에서 투부정사 to를 생략해요. 그럼 뭐가 오겠어? 당연히 동사 원형이 보어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별표 3개 할게요. 3개.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는 예리라는 동사 원형이 온다 라는 걸 외워도 좋습니다. 자, 지안이 다시 처음부터 해석해 봅시다. 논쟁 없이, 즉 이유와 주장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없이 그냥 반대만 하고 있으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고함을 치는 것뿐입니다. 얘는 소리 지르기. 소리 지르기는 마이너스 개념이죠. 왜냐면 논리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소리 지르는 건 그냥 마이너스고요. 자, 역시 마이너스 상황이 이어집니다. 어떠한 진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no랑 is랑 d에다가 어퍼 포인트. 어떠한 진전도 없습니다. 자, both still think에서 both 끊고 still think에서 SV 표시하겠습니다. 양쪽 모두 생각합니다. They are right. 그들이 right에다가 어휘 포인트. 필기하세요. 준호자. right. 옳다. 옳은. 준우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 오늘. 이따가 박수 칠 거야. 옳은. 물질적 선물 아니에요. 자, 아니? 공부와 관련되어 있어. 공부와 관련해서 공부와. 자, in contrast에다가 어휘 포인트. 대조적으로입니다. 대조적으로. 자, 여기는 하랑이가 해석해 볼까요? 대조적으로, 이거 앞에 안 했구나. 양쪽 모두 생각합니다. 그들이 옳다고. 대조적으로. 자, 5번은 별표하고 삽입 적을게요. 조용히 하중현. 자, 삽입 적어주시고요. 대조적으로. 자, 반대 상황이 나올 겁니다. 2, 3, 4번은 세트로 묶어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 예시죠. 서로 근거와 주장을 하지 않고 말싸움만 하게 되면 그냥 고함밖에 안 된다.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나 자, 대조적으로 여기서부터는 흐름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플러스 논리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고요. if 앞에 소가로 컴마에서 닫고 양쪽이 both sides가 양쪽입니다. 양쪽이 준다면 argument는 주장이죠. 주장을 준다면 주장만 하면 반쪽인데 대답해 대괄호 reasons for their position에서 대괄호 닫고 이유까지 함께 제시하네요. 주장에 대한 근거까지. 그리고 articulate는 뜻, 여기도 어휘 포인트하고 뜻이 좀 특이해요. 뭐뭐를 분명히 말하다 라는 뜻이고요. 혹은 뭐뭐를 똑바로 발음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똑바로 발음하다. 자, 이담이가 뭐 이렇게 뭐 혼자 쭝얼쭝얼 될 때 articulate라고 하면은 똑바로 말 좀 해 라는 뜻이에요. articulate, 똑바로 발음하다. 분명히 말하다. 자, 해석해보자. 이담이가 대조적으로 만약 양쪽이 자 내놓는다면 어떤 대은 어퍼 포인트하고 수식이죠.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는 주장이죠. 플러스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플러스 개념이죠. 여기는 뒤에까지 다 안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이유와 주장을 동시에 제공한다면 자, 플러스 단어 나올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주어 동사 표시 new possibilities open up.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자, 다음입니다. one of the arguments에서 끊고 get reputed에서 끊고 upper point는 get이랑 reputed, get pp입니다. bpp랑 똑같아요. reputed는 반박당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해석해보자. 여기는 희서가 해석해볼게요. 주장들 중 하나가 반박당할 것입니다. 자, 이거 플러스 상황이게 마이너스 상황이게? 당연히 토론을 하면 두 개의 입장이 존재한다면 한쪽은 반박당하는 게 당연히 순리잖아. 그럼 이거 플러스 상황이게 마이너스 상황이게? 플러스예요. 왜냐면 플러스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여기 무조건 플러스로 보셔야 돼요. 한쪽이 반박당하는 건 원래는 그 반박당하는 입장에서 마이너스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내 의견이 반박당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겸손해지는 거죠. 까먹었지 너희들? 안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으면 잘한 거야. 왜 갑자기 반박을 플러스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첫 번째 문장에서 계속 시도하면서 찾았어요. 내 의견이 반박당하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겸손해지겠죠. 자, 그래서 반박당하는 건 플러스 의미로 보셔야 되겠고요. 즉, shown, to fail. 자, 이번에도 마이너스로 함정을 받죠. fail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upper 포인트는 is shown이고, 즉, 이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안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요. 플러스죠. 플러스라고 여기 플러스 맥락이라고 다. 내 의견이 반박당하는 상황, 또 내 의견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는데, 자, 윤지는 그래도 많이 까여봤으니까 할 수 있겠다. 자, 뭐뭐처럼 보이다. 이거 모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건 실제로는 실패가 아니라서 플러스죠. 이제는 너 하품을 멈춰야지 지금 선생님 보면은. 자, 이즈쇼운에다가 수동주의라고 적어주세요. 자, 다시 해석할게요. 한쪽의 의견이 반박당하고 그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In the case, 앞뒤 소가로 그 경우에, 자, case는 그 경우란 뜻이고요. 자, 지우 해석해보자. person 다음에 who 앞에 대괄호, 그 다음 learns에서 앞에 대괄호 닫고 upper point는 who입니다. 자, 그 경우 사람은 자, 여기다 S 표시, 그리고 runs에다가 V 표시할게요. 자, 또 upper point 더 person과 runs에다가 밑줄. 자, 해석해보자. 그 경우에 사람은 어떤 사람? 응이 뭐야? 빨리 해. 뭐라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방금 필기한 대로 하라고요. 인드 케이스. 뭐 필기하고 있었잖아, 방금. 뭐 유체 이탈을 한 거야, 뭐야? 거기 아니야. 7번 방금 너가 필기한 데 해석하라고. 7번. 뭐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 방금. 거기 해석하라고, 거기. 맞죠? 아, 맞구나. 아, 미안. 미안. Sorry. 예, 자, in the case. 그 경우에 사람은 어떤 사람? 반박된 주장에 의존했던 사람. 자, 반박된 주장에 의존한 사람 플러스게 마이너스게? 플러스 맥락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몇 번째 얘기에 여긴 다 플러스 맥락이야. 반박된 주장에 의존했던 사람이, 자, 우리 주제문은 무조건 반박당하는 거, 주장을 했다가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내 의견이 반박되는 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내 의견이 반박당하는 건 이 글에서만큼은 플러스 논리라고요. 알겠지? 자, 배울 수 있습니다. 대세에서 끊고요. 무엇을? In a change his view. 그의 관점을, 그쵸.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절대로 반박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That is one way에서 끊고, 자, 이것은 방법입니다. 바로 키워드 나오죠? humility. 이쪽으로. 자, humility. 이것은 겸손을 얻는 방법입니다. On a side at least. 자, 여기도 약간의 함정을 팠습니다. 적어도 한쪽에서. 얘는 적어도란 뜻입니다. 그리고 쪽이죠, 한쪽. 적어도 한쪽에서는 겸손 얻을 수 있죠. 한쪽은 거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이긴 쪽은 거만해질 수는 있어도 최소한 패배한 한쪽에서는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Another possibility. 흐름이 바뀌죠? 삽입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또 다른 가능성은 대절입니다. neither에다 세모 표시하고. 왜? 누가 쳤어? 너가 친 거야? 아, 그래? 내가 너무 목소리를 크게 했나봐요. 화나셨어. 농담. 자, neither은 또한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니다. 자, 해석해보자. 이담이 해석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완전히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삽입 문제 포인트입니다. 자, 또 다른 가능성이 바로 대절입니다. 주장이 반박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상황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글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이 9번 위에 아예 이렇게 선을 그어봐. 두 개의 글로 나눠버리세요. 새로운 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앞에까지는 어떤 얘기를 했었니, 이담아? 앞에까지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주장을 했을 때 내 의견이 반박당하는 상황에서의 겸손을 얻을 수 있음을 얘기했죠. 이번에는 어떤 주장도 반박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 길을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왜냐면 주제문은 하나니까. 알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윤지 해석해 both have reason 끊어주세요. 두 쪽 모두 degree of는 볼펜 밑줄 긋고 어느 정도의라고 형용사 덩어리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 degree가 정도라는 뜻이죠. 자, 여기 봐야지, 여기. 자, 둘 쪽 모두 이유가 있어요. on their side. 그들의 편, 쪽, 또는 입장. 세 가지 뜻이 다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죠. even if 앞에 소가로, 커마에서 닫을게요. even if 무슨 뜻이니, 준호야, even if. 심지어 뭐뭐 할지라도 적어주세요. 기본 접속사고요. 뭐뭐 할지라도. 자, 해석해보자. even if neither person에서 끊고 involved 앞뒤 대괄호. 자, upper 포인트는 neither person과 is convinced고 SV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우가 해석해볼게요. 심지어 뭐뭐일지라도. neither person은 둘 다 아닐 때 쓰는 표현이죠. 어떤 사람도, 포함된 어떤 사람도. convinced는 어휘 포인트 할게요. 자, 단어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ed를 썼는데 확신하는 이란 뜻이에요. 형용사로도 쓰이고 설득당한이라고 번역해도 좋겠네요. 설득당한. ed 쓰는 게 핵심입니다. 형용사로도 많이 써요. I am convinced. 나는 확신하고 있어 라는 능동의 의미예요. 되게 중요한 분사입니다. 알겠죠? I'm convincing 아니에요. I'm convinced예요. 나 확신하고 있어. 자, 다시 해석해보자. 비록 포함된 어떤 사람도 확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득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주장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서로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한쪽이 반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각자의 의견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both 끊고 still come to appreciate에서 끊고 어휘 포인트는 appreciate입니다. 자, 얘는 이해하다의 뜻을 갖고 있죠. 자, come to 부정사는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양쪽 모두 이해하게 됩니다. 반대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랑이 양쪽 모두가 반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명사 하나로 정리해봐. 겸손이죠. 겸손. 서로를 이해한다는 건 서로의 입장을 약간은 낮춰서 생각한다는 거니까 얘는 겸손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자, they also realize에서 끊고요. 그들은 또한 깨닫게 됩니다. that에서 끊고 even if 앞에 소가로 truth에서 닫고 그들이 약간의 진실을 갖고 있다 해도 they do not have the whole truth에서 끊을게요. whole truth에다가 어휘 포인트. 전체의 진실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키워드 나오네요. they gain humility에서 끊고 그들은 겸손을 얻게 됩니다. when 앞에 소가로 reason 닫고 against 앞에 소가로 view 닫을게요. 그들이 인정하고 또 이해하게 될 때 이유를 그들 자신의 관점에 반대해서. 자, 뒤에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이 앞에 나온 주절이 중요하니까요. 자, 이 글의 주제문은 사람들은 근거와 주장을 함께 제시하는 토론의 과정에서, 논쟁의 과정에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반박당해도 배울 수 있고 또는 내 의견 어떤 한쪽이 승리하지 않고 두 개의 모두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시작할게요. 아담 스미스, 너가 아담 스미스 글을 읽을 일이 없잖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 얘? 어떻게 알아, 너는? 아, 진짜? 아, 그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 이거. 이야. 너희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오는 걸 들으니까 참 감격스럽다, 감격스러워. 자, 샘 스미스 이러고 있네요. 자,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예요. 자유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배경 지식을 설명해 드리자면, 시장은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 그냥 알아서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자, 볼게요. 아담 스미스가 지적했다. 지적하다의 뜻이고 대절을. 자,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이 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적어주세요. 전문화란 뜻인데 이게 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업이 생기는 거. 전문화. 알겠죠? 자, 아담 스미스가 지적했습니다. 직업은 전문화는 커마는 앞뒤 대괄호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where에다가 어퍼 포인트. 이 where은 앞에 있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수식합니다. 우리 각각이 집중하는 거죠. 특정한 기술에. 자, 이때 여기 통으로 어법이에요, 여러분. each of us focuses 밑줄 긋고. 자, 여기는 볼펜 밑줄 그은 다음에 공식입니다. each of 복단이죠. 자, 따라해보세요. each of 복단. each of 복단. 지연이가 유지가 해줬구나. 예. 뭐 희서가 따라해보세요. each of 복단. 자, 지연이 each of 복단. 앵이 아니라 each of 복단. 따라해봐봐. 그렇죠. each of는 뒤에 복수명사, 단수동사라는 세트로 이 어법을 외워야 되는 암기어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each of 다음에 복단 주의해야겠죠. 여기 복단 적어주세요. 복단. 단수동사가 오는 게 핵심입니다. 복수명사가 왔지만.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지적했습니다. 전문화라는 것이, 자, 이건 수식어구니까 우리 각각이 특정한 기술에만 집중하는 전문화가 리드2 끊고 리드2에다가 어퍼 포인트, 얘는 V 표시하겠습니다. 이어집니다. 일반적 향상으로 general improvement에다가 어휘 포인트, 얘는 일반적 향상입니다. 일반적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of 앞에 대괄호 끝에 닫고요. 모든 사람의 well-being은 행복으로 번역하면 딱이에요.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는 일반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자, 첫 번째 문장 제가 주제문 정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담이 첫 문장 정리해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잖아. 위인이잖아. 그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당연히 죽었겠지. 옛날 사람이니까. 자, 이 사람이 주장하길 모든 사람들이 전문화를 하게 되면, 직업을 가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행복해진대요. 자, 좀 더 쉽게 정리해봐. 직업이 생기면 행복해진다. 됐죠? 자, 이 개념은 간단하고 강력한데 바이 앞에 소가로, 그 다음에 액티비티 닫고요. 대시 나오면 거의 모의고사에선 버리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예시에 불과하면요. 한 사람이 한 가지 활동에만 전문화한다면 이때 specialize in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얘는 전공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전공하다. specialize in 하면 보통 major in이랑 똑같이 전공하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지우야. 단 하나의 활동을 전공한다. 이게 무슨 의미야? 직업 가지는 거죠. 전문화죠. 전문화가 생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이고 진짜 플러스 돌리지. 전문화는 너 그냥 생각 없이 답하는 거야? 아니면 생각하고 답하는 거야? 네? 생각하고 답한 거예요? 생각 안 하고 답한 거야? 그냥 답한 거야? 그러면 다행이야. 생각하고 답했으면 방법이 없었어. 자, 차라리 생각 안 하고 답했으면 잘한 거예요. Each worker gains mastery에서 끊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제가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주제문을. 직업이 생기면, 전문화가 생기면 행복해진다고 했잖아. 그럼 전문화가 생기는 건 플러스 개념이고요. 그리고 뒤에 역시 플러스 내용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각각의 노동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어퍼 포인트 할게요, 여러분들. Each worker gains 밑줄 긋고, 자, 저 밑에 적으세요. each 단단이라고 적어봐. each 단단. 자, 희서 따라하세요. each 단단. each 단단. 아까는 뭐 나왔어? each of 복단 나왔잖아요. of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완전히 이제 외워야 될 게 달라지는 게 each of 복단, each 단단이라서 여기서는 each 단수 동사, 단수 명사, 단수 동사 겁니다. 어쨌든 단수가 오는 건 똑같은데 each of 다음엔 복수명사 단수동사고 each 다음에는 단수명사 단수동사가 오는 게 특징이죠. 여기 workers가 되면 안 됩니다. worker라는 단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암기어법입니다.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단 하나의 활동에 전공함으로써 예를 들면 음식 기르기, 옷 제작하기, 집 건설하기 같은 직업이 만들어지면 각각의 노동자는 mastery를 얻습니다. mastery에다가 어휘 포인트. 저희는 숙달이라는 뜻이죠.
어디에 대해? over 앞에 일소가로 activity 닫고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 숙달하게 됩니다. 그쵸? 전문적인 직업이 생기면 그 사람은 그거 계속 잘하게 되겠죠. 자, specialization 끊고 makes sense 끊고 자, makes sense는 볼펜으로 밑줄 그어주십시오. 그리고 however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however나 therefore 같은 성분, 접속 부사 성분들은 문장 중간에 나와 있어도 제일 먼저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죠. 여기 별표하고 삽입이라고 적혔습니다. 자, 삽입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 문장의 위치로 알맞은 것은. 자, 그러나 맥락이 바뀝니다. 자, 지우야. 3번 문장까지 주제문 정리해봐. 직업이 있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모두가 마스터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였죠. 근데 4번에 however가 나왔거든. 자, however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기능도 하고요. 화제를 전환하는 기능도 하고 역접으로 완전히 주제문을 뒤집기도 해. 근데 여기서는 전환입니다. 전환. 자, 완전히 주제문을 뒤집는 기능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전문화라는 것이, 직업이라는 것은 make sense에다가 어휘 포인트. 얘는 일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로 해볼까요? 합리적이다. 합리적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얘는 조건을 답니다. 직업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만 조건을 따라서 특정 조건 이하에서만 직업이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only부터 끝에까지 앞뒤소가로. 그러나 오직 specialist가 자, 그 전문가들이 subsequent trade에서 끊고 중요 단어입니다. trad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여기는 별표 3개 표시하겠습니다. 자, 직업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반드시 거래가 있을 때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을 엄청 잘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농사를 엄청 잘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거래를 했을 때만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그쵸? 서로의 기술을 거래할 수 있어야만 행복해지는 거지. 만약에 저 사람, 집을 잘 짓는 사람은 미국에 살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한국에 산다면 거래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고요. 거래가 있어야만, 시장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직업은 합리적입니다. 오직 그 전문가가 자, subsequently는 볼펜으로 밑줄 긋고요. 이어서 여기 밑에는 후속적으로라고 좀 어렵게 번역해놨습니다. 연이어서, 연달아서란 뜻입니다. 연달아서, 이어서, 순차적으로란 뜻도 있고요. 자, 그러나 전문화는 일리가 있습니다. 오직 전문가들이 순차적으로 거래할 때 his or her output에서 끊고요. 그들의 생산을 혹은 생산물을 자, output은 생산물이란 뜻이고 결과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결과물을 거래할 때만 합리적입니다. with the output에서 with 앞에 소가로 specialist 닫고 in 앞에 소가로 끝에 닫아주세요. 전문가들의 결과물과 그리고 other lines of에다가 볼펜으로 밑줄 그을게요. 얘는 다른 라인의라고 적을게요. 다른 범주의, 다른 라인의 활동들과. 됐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전문화는 일리가 있습니다. 오직 그 전문가가 순차적으로 거래할 때 그 또는 그녀의 결과물을 전문가들의 결과물과 다른 라인의 활동에서. 됐죠? 거래가 있어야만 합리적이다라고 핵심 키워드 딱 2개 남기면 될 것 같아요. 3개 남기면 될 것 같아요. 전문화는 합리적이다, 거래가 있어야만. 됐죠? 딱 3단어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it would make no sense에서 끊고요. 반대 진술입니다. 치안이 no sense가 붙었으니까 이건 무슨 의미겠어? make no sense. 합리적이지 않다로 번역하면 되겠죠? 똑같은 문장 재진술에 불과할 겁니다. 거래가 있으면 합리적이라면 뭐 하면은 비합리적일까요? 거래가 있으면 합리적이다. 그러면 거래가 없으면 비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볼까요?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to produce 이 동그라미 to produce 동그라미 upper 포인트로 노란색 형광펜 밑줄 볼게요. 자,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생산하는 거 더 많은 음식을 household need에서 끊고요. 자, household는 가정이란 뜻이에요.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자, 뭔가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이 암시하는 걸 찾아냈어야 돼요. 자, 윤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야?
한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하는데, 자 일단 뒤에 조건절까지 같이 붙일게요. unless 앞에 소괄호 열고 outlet에서 닫고요. unless가 무슨 의미니, 윤지야? 그렇죠. 뭐뭐 하지 않으면의 의미예요. 뭐 하지 않으면 there is market outlet. 시장, 배출구. 혹은 상점들 모여 있는 걸 아울렛이라고 하죠. 시장, 그냥 시장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시장이 없다면, 자 시장이 없다면 한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하는 것. 이때 시장이 의미하는 건 어떤 단어에 대용할까요? 시장. 트레이드죠. 트레이드가 없다면 초과적으로 뭔가를 생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문화죠. 전문화.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뭔가 일을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 이상을 생산한다는 건 내가 필요한 거 이상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는 걸 의미하거든요. 즉 시장이 없다면, 거래가 없다면 전문화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겠지. 이해하고 끄덕이는 거 맞죠, 여러분들? 자, 이 다음이. 자, to 앞에 대괄호 열고요. 끝에 닫아주세요. 대괄호는 수식입니다. 이 다음이 해석해보자. 아울렛을 수식할 겁니다. 상점. 어떤 상점이야? 교환하는 상점이죠. exchange에다가 어휘 포인트. 얘는 교환하다의 뜻입니다. 자, 어떤 걸 교환해? That excess food에서 끊고, 자, 어휘 포인트는 다시 한번 excess예요. 그 초과적인 식량을 교환할 상점이죠. 옷과 보금자리와 and so forth는 볼펜 밑줄, 기타 등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상하지 말고 적어야지.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근데 얘는 함정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문장이야. 제가 4번을 확실하게 정리했잖아요. 시장이 있어야만, 거래가 있어야만 합리적이다.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딱 문장 주절 끝난 거 보고 뭐 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거겠어? 시장이 없다면 혹은 거래가 없다면 정도로 뒤를 아예 해석하지 않고도 유추할 수 있었어야 돼요. 해석을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웠을 거야, 이 문장은. 자, 다음 at the same time 앞뒤 소괄호 동시에, with 앞에 소괄호 market 닫아주세요. 자, 이번에도 추가적인 진술이 더 붙네요. 얘는 순서 문제로 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without에서 to buy food, ability to buy food에다가 어휘 포인트. 능력이란 단어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단서로 등장을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자, 이거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종현아. 시장이라는 단어 일단 거래를 의미하긴 했는데, 거래에서 돈을 살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마이너스. 왜? 거래를 못 하잖아요. 거래라는 건 돈도 있어야 되고 물건도 있어야 되는데, 물건만 있으면 뭐해?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음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마이너스 논리니까 뒤에 빈칸 뚫어 놓는다면 마이너스 논리가 이어지면 되겠죠. 플러스 3개를 지우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때 not impossible, not possible에다가 밑줄. impossible로 바꿨을 수 있겠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 홈빌더는 집 건축가죠. 주택 건축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옷 제작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역시나 마이너스 상황이 이어지네요.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고 해도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 당연히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since 앞에 소괄호 끝에 닫고, 이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to 앞에 소괄호 열고 survival에서 닫아주십시오. 자, 이건 to에다가 to farm에다가 above, it에다가 above 포인트 하고요. it이랑 to farm에다가 동그라미. 자,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it이 가S, to farm이 진 S로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이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수이기 때문에. 자, 뒤에 부분까지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죠. 앞에서 주절에서 끝내야 돼요. 능력 없으면 직업이 만들어질 수 없다. 됐죠?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놓게 하세요. 자,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자, 더 스미스는 realized that 끊고요. 스미스가 깨달았습니다. 노동의 분업은 제한된다. 바이 앞에 소괄호 market 닫아주세요. 시장의 규모. 자, extent는 정도, 범위, 규모의 뜻입니다. 자, limited에다가 어휘 포인트 해주시고요. 자, 스미스가 깨달았습니다. 노동의 분업은 제한된다.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제한된다.
자, 이 문장도 무지성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기는 윤지야. 노동의 분업 어떤 단어에 대용하니? 전문화죠. 그렇죠. 적어주세요. 전문화는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전문화는 누구에 의해서? 시장의 규모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장의 규모는 어떤 단어의 대용어야? 트레이드죠. 혹은 마켓 자체로 보셔도 되고요. 봐봐. 키워드가 반복되는 것만 이해하면 독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스미스가 깨달았습니다. 전문화는 직업이란 시장에 의해서, 거래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거래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고 또 시장이 있다고 해도 거기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Whereas 앞에 소가로 끝에 닫을게요. 반면에 시장의 규모는, 시장의 정도는 determine, 끊고 upper point는 is determined입니다. 반면 시장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직업에 의해서 혹은 전문화에 의해서. 자, 얘는 서로 맞물리는 구조네요. 시장이 직업을 만들어내고 또 직업이 시장을 만들어내고 서로에게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이 조금 심상치 않았는데, 자, 마지막 줄 별표 3개 할게요. 자, 비로소 주제문은 마지막 줄에서 완성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직업을 가지는 건 좋다였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주제문이 아니에요.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게 진짜 주제문입니다. 직업을 가지는 건 좋은 거긴 해. 하지만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있어야 돼 라고 했고요. 또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근데 시장이 있다고 다 직업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시장이 어느 정도 거래가 일어나야 하고 내가 거기서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직업이 만들어질 수 있어 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주제문은 마지막 문장이고요. 시장과 직업은, 전문화는 상보관계에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서로 맞물리는 관계. 됐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진도입니다. 네 질문 나갔고요. 거의 한 5분에 한 3.5는 한 거, 5분에